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만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솝,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장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밖에 없으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저에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거의 가장 먼저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13년 전에도 빨간머리 해적단이었던 인물이기에 근본 있는 멤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베크라는 애칭을 사용하여 부르기도 하며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가 내리는 명령이라면 반드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다 작가님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SBS 코너를 통하여 질의응답을 하며 이때 나온 대답은 흔히 작가 피셜이라고 불리며 원피스 토론의 가장 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독자는 오다 작가님에게 가장 IQ가 높은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고 오다 작가님은 IQ가 가장 높은 인물이 벤베크맨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이 나온 시기가 밀짚모자 일당이 이스트블루 항해를 막 끝냈던 시절이기에 현 시점에선 벤베크맨보다 똑똑한 인물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블루 시절에도 오랜 기간 부잣집에 잠입한 캡틴 크로, 한 번 본 지형을 기억하는 천재항해사 나미 등 똑똑한 인물들이 많았고 벤베크만이 이들보다 지능이 높다고 밝혀졌기에 현 시점에서도 티치, 닥터 베가펑크 정도를 제외하면 벤베크맨보다 비상한 인물이 없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벤베크맨은 똑똑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지략을 통하여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간다는 언급도 있었기에 샹크스가 사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벤베크맨의 지능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왕 해적단 중 한 명이며 벤베크맨은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이기에 흔히 사왕 최고 간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왕 최고 간부들은 평균적으로 7무의 이상의 무력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매력있고 강한 빌런들이 허다하기에 독자들은 사왕의 서열 외에도 사왕 최고 간부들의 서열을 자주 매깁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로, 마르코, 킹, 시류, 카타쿠리와 함께 사왕 해적단 2인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벤베크맨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선장의 강함, 장래, 작중 위치, 작중 설정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는 마르코보단 아래, 조류, 시루와 대등, 카타쿠리, 킹보다는 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벤베크맨의 전력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벤베크맨은 최고 간부가 아닌 부선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왕 최고 간부들끼리의 자세한 서열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추후 원피스가 더 전개되어야 이들의 서열을 보다 정확하게 매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모종의 이유로 신세계에서 백수 해적단이 정상결전에 난입하는 것을 막은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코비를 노리는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선 이후 코비를 구해주며 잘했다 젊은 해병, 좋던 싫던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크게 바꾸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밀짚모자를 주었고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대응은 양군 무익만 확대할 뿐 더 날뛰고 싶은 놈이 있다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해군과 해적의 이목을 집중받으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정상결전을 종결시킵니다. 하지만 대장 키자루는 샹크스의 말을 듣지 않고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을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거르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 장면 없이도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벤베크맨은 정상결전부터 교묘하게 키자루와 엮여왔으며 공식 설정집에서도 키자루와 관련된 설정이 많이 풀리며 벤베크맨은 키자루의 담당 일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무력만 놓고 보면 키자루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베크맨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막아세웠으며 키자루는 벤베크맨이 자신을 위협하자 손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설정집에서 냉정하고 출중, 샹크스를 곁에서 지탱하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패기 사용자이며 전투력도 뛰어나 그 실력은 대장 키자루조차 두려워할 정도 라는 언급이 나오며 키자루가 벤베크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블루딥에서는 키자루가 벤베크맨의 위험성을 숙지했다라는 언급이 나오며 비브르 카드에서도 키자루가 벤베크맨을 두려워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원피스 극장판 필름 레드에 등장하였으며 키자루 역시 필름 레드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조우하게 되었고 벤베크맨은 키자루에게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키자루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키자루의 담당 일진과도 같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빨간머리 해적단은 사왕 해적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영토를 통치하기보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해적단입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우연히 이스트블루의 후샤마을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피와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 역시 그곳에서 루피를 처음 만났으며 루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을 빨간머리 해적단에 받아달라고 떼를 썼으나 벤베크맨은 루피를 점잖게 타이르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히그마의 부하가 샹크스를 공격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어린아이인 루피를 공격하자 곧바로 히그마의 부하의 눈을 담뱃불로 지지고 장총을 가져와 참교육을 시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보고 벤베크맨의 강함에 감탄하였으며 자신도 언젠가 저렇게 강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히그마의 부하를 참교육한 이후 우릴 상대하려면 군함이라도 가져와라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히그마가 연막탄을 까고 도망가버렸고 이를 벤베크맨과 샹크스가 놓쳐버렸고 둘의 평가가 살짝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벤베크맨은 선장인 샹크스와 달리 매사 냉철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와 비슷한 구석이 많으며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슷한데요.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처럼 자신들이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하며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장색 패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며 아이들의 앞에서는 진중하고 냉철하기보단 유쾌하고 재미있는 삼촌처럼 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피와 우타는 벤베크맨을 잘 달았으며 벤베크맨 역시 루피와 우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타가 사망하자 벤베크맨은 씁쓸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기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벤베크맨 역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보기와는 다르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조금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벤베크맨은 작중에서 지능이 거의 가장 높은 인물이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기에 벤베크맨이 누군가를 평가하면 독자들 역시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후샤마을을 떠나가며 나중에 훌륭한 해적이 되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를 극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에이스에게는 혹평을 쏟아댔는데요. 에이스가 샹크스를 찾아와 자신이 흰 수염을 꺾겠다고 말하자 벤베크맨은 크게 당황하였고 이후 칠무의 제의를 걷어찬 루킬에서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지천에 널린 망상병 환자잖아.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착각하는 저래 가지곤 배 한 척의 선장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불인이 땔감이나 태우겠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이스는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20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왕 최고 간부급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벤베크맨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벤베크맨이 샹크스를 배신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공식 설정집에서 샹크스는 태양이며 벤베크맨은 달이라는 설정이 있으며 달과 태양은 대립의 상징이기에 충분히 이를 근거 삼아 벤베크맨 배신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샹크스와 벤베크맨의 성격이 달랐기에 벤베크맨이 샹크스의 행보에 불만을 품은 듯한 묘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만화에서 똑똑한 부하가 자신의 상관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벤베크맨은 똑똑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일종의 클리셰의 조건을 충족하기도 합니다. 다만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에는 벤베크맨의 성격 역시 샹크스와 비슷하며 두 캐릭터의 가치관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벤베크맨 배신설이 제기되는 빈도가 줄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둘의 실력 차이는 너무나도 크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벤베크맨이 굳이 샹크스를 배신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종결내기 위하여 마린포드에 나타났고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 세우며 정상결전을 끝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티치에게 대결을 신청하였고 이때 벤베크만과 시류의 대결 구도가 잡혔고 훗날 두 캐릭터가 대결할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에는 티치가 굳이 샹크스와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두 캐릭터가 신세계에서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면 벤베크맨과 시류가 격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두 캐릭터는 사왕 해적단의 2인자로 불리우며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훗날 두 캐릭터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스토리의 흐름상 시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폐왕색 패기는 다루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벤베크맨은 매우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필름 레드에서 벤베크맨이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간인에게 큰 피해가 간다는 언급이 있었기에 벤베크맨의 무장색 패기는 매우 강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자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이자 총이 전혀 통하지 않는 키자루가 손을 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벤베크맨은 총에다가 무장색 패기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마찬가지로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에 압도적인 패기를 바탕으로 전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주무기가 총이기는 하나 총을 몽둥이처럼 활용하는 모습도 선보였기에 타격기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벤베크맨은 작중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온 인물이 아니며 발음에 따라 이름이 계속하여 변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일본의 발음과 한국의 발음과 유럽, 미국의 발음이 모두 다르기에 나라마다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벤베크맨은 벤베크맨, 벤베크맨, 벤백맨, 벤백맨, 벤베크만, 벤베크만, 벤백만, 벤베크맨, 벤베크맨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사람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뜻은 통하기에 별 문제가 없기는 하나 원피스를 처음 보는 독자라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식 표기가 벤베크맨으로 이를 직역하면 벤베크맨이기에 정확하게 부르고 싶다면 벤베크맨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편한 대로 부르더라도 벤방몬 이런 식으로 너무 바꾸지만 않으면 별 상관없어 보입니다. 킹은 백수해적단의 최고 전력 대간판 중 한 명이며 퀸 잭과 함께 삼재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킹은 대간판 중 가장 강한 인물이며 백수해적단에서 카이도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인물입니다. 킹은 또 다른 대간판 중 한 명인 퀸과는 의외로 사이가 좋지 않기에 평소에 같이 다니지는 않으며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거리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퀸은 매사 장난스러운 성격을 가졌으며 진중하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킹은 매사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잭은 자신도 대강판이긴 하나 킹에 비하면 실력도 떨어지고 짬도 부족하기에 은근히 킹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킹도 이를 알고 있으며 잭을 귀여운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킹이 은근 잭을 챙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킹은 카이도우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며 백수해적단이 창설되기 이전부터 카이도우와 함께 해적질을 해온 동료입니다. 카이도우는 모종의 이유로 세계정부의 연구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엄청난 회복력을 지닌 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연구소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킹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권유하였고 킹도 연구소에서 썩을 바엔 카이도우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는지 킹은 카이도우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이때 킹에게 너는 강하니 킹이라고 해라 라고 말하며 킹의 강함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킹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킹은 카이도우가 연구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자 카이도우의 실력에 매료되었고 자신을 구해준 은인 카이도우를 진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이후 카이도우와 킹은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고 성격이 매우 포악한 카이도우조차 킹만큼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킹이 자신에게 통보하지 않고 토비로포를 소집했음에도 전혀 언짢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킹은 카이도우와 함께 연구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카이도우에게 세계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오직 나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킹은 그때 카이도우를 보고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되었고 카이도우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이후 카이도우는 킹에게 아직도 자신을 조이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킹이 바라던 세상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킹은 조이보이의 전설을 믿었으나 현재는 전설을 믿지 않으며 자신을 구원해준 카이도우를 최강으로 만들며 해적왕으로 만드는 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매우 흡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킹은 야마토가 오뎅의 의지를 이어받아 와노코니를 개국하려 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 카이도우에게 조이보이가 어떤 존재냐고 물어봤고 카이도우는 나를 쓰러뜨리는 인물이 조이보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킹은 그렇다면 조이보이는 나타나지 않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인물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계승한 루피였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인물이 나타났고 그 인물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복용한 인물이기에 자신을 쓰러뜨릴 인물이 조이보이라고 말한 카이도우의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킹은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는 루나리아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루나리아족은 과거 마리조아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 레드라인 꼭대기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신의 나라에 거주하던 종족입니다. 루나리아족은 온갖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으며 불사조 마르코를 상회하는 신체 내구도를 가진 인물들이었기에 먼 옛날에는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루나리아족은 멸종되었으며 루나리아족을 멸종시킨 것은 세계정부의 소행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루나리아족을 발견하여 제보만 하여도 무려 1억 베리를 현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리아족은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내구성도 매우 뛰어난 종족이며 등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조로급의 강자라 할지라도 데미지를 전혀 주지 못할 만큼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종족이기에 그야말로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킹은 루나리아족이기에 아무리 카이도우의 그늘하에 있더라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킹은 늘 가면을 쓰고 다니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부하라 할지라도 단번에 죽여버릴 만큼 자신의 얼굴을 극도로 숨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킹은 얼굴이 매우 늦게 공개된 캐릭터였기에 독자들은 킹의 얼굴을 상상하여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킹은 심각한 상처를 입어 얼굴을 가리고 있다고 예측하거나 카타쿠리처럼 얼굴에 문제가 있어서 가린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킹은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으로나 외관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얼굴을 보유했습니다. 그렇기에 킹의 얼굴이 공개된 이후 킹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게 되었고 나무위키, 틱톡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수모를 겪은 이후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에게 복수하려 하였고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인물이자 오래전부터 합을 맞춰온 전후 카이도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통보하지 않고 멋대로 와노코니에 입국하였고 빅맘 해적단이 폭포를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빅맘이 타고 있는 퀸 마마 상테오를 발로 차버렸고 빅맘은 그대로 폭포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킹은 빅맘을 확실히 막기 위하여 빅맘에게 다가갔고 빅맘과 킹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맘이 타고 있던 잉어가 몸부림을 친 이후 빅맘은 재수없게 바다에 빠진 줄 알았으나 빅맘은 운 좋게 바다에 빠지지 않았고 다음날 퀸에게 붙잡혀 오니가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루나리아족인 킹을 보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였으나 킹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빅맘과 카이도우가 동맹을 맺었고 킹과 빅맘은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오니가시마 전투가 한창일 때 그 틈을 타 마르코는 조로를 오니가시마의 옥상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그리고 킹과 키는 이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마르코의 불꽃에 당하여 결국 조로를 놓치게 되었고 분노한 킹과 키는 마르코를 제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단신으로 킹과 킨에게 맞서게 되었고 마르코는 경이로운 회공력과
수준 높은 무장색 패기를 선보이며 퀸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퀸과 퀸의 격차가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퀸과 퀸 모두 마르코에게 수차례 공격을 허용했으나 킹은 거의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나 퀸은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이며 킹이 퀸보다는 확실히 강함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킹은 마르코가 체력을 거의 소진할 때까지 대결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킹과 퀸은 체력을 소진한 마르코를 확인 사살하였으나 그 순간 조로가 깨어나 화도 1문자를 사용하여 킹과 퀸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퀸은 킹을 신뢰하였기에 다른 진영으로 지원을 갖고 킹과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조로와 킹은 격렬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킹의 마스크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한 킹은 조로에게 끈질기게 압박하였고 조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조로가 기어코 엔마를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며 킹의 마스크를 부숴버렸고 킹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전력을 드러내며 대결하였고 킹은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황룡황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3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킹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킹은 그대로 오니가시마 밑으로 추락하였고 킹은 결국 조로에게 패배합니다. 킹은 조로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날개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이 무너지게 되며 킹은 저항 의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은 백수의 적단들의 잔당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우동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얼마 후 해군대장 로쿠규가 갑작스럽게 와노코니에 오게 되었고 순식간에 킹과 퀸을 포함한 백수의 적단 잔당들을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흡수하였고 로쿠규는 간부 따위에게 당하면 체면이 서질 않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장면 이후 킹의 생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킹이 목숨을 잃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며 로쿠규가 킹을 포박하여 세계정부로 데려간 뒤 닥터 베가펑크가 루나리아족에 대한 실험을 재개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킹의 이후 상황이 나와야 알 수 있겠으나 킹과 백수의 적단의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긴 합니다.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로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선장이나 두목이 아닌 인물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미호크가 버기의 휘하에 들어간 이후에는 미호크의 현상금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미호크의 현상금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조로가 킹을 꺾었기에 현상금이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조로의 현상금이 아직까지 갱신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진 킹이 사왕 최고 간부 중 현상금 1위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킹의 현상금이 유독 높은 이유는 백수의 적단이 매우 위험한 집단이며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킹이 루나리아족이라는 것도 킹의 현상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추정됩니다. 킹이 복용한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용용 열매 모델 프테라노돈입니다. 킹은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프테라노돈으로 변신하여 전투하기도 하며 자신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켜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킹은 루나리아족이기에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기에 공중에서 불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불을 사용하여 공격력을 높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능력만 놓고 보면 불사조 마르코와 매우 비슷하기에 독자들은 마르코와 킹을 자주 비교하곤 합니다. 카타쿠리와 킹은 공통점이 많은 캐릭터인데요. 두 캐릭터의 공통점은 선장이 5m가 넘어가는 장신이라는 점, 사왕 최고 간부라는 점, 자신의 해적단에서 실질적인 2인자라는 점, 스파이크가 박힌 옷을 입는다는 점, 현상금이 10억 베리가 넘는다는 점, 모종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점, 얼굴이 매우 잘생겼다는 점,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부하를 숙청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사왕 빅맘의 셋째 자식으로 샬롯과의 차남이자 샬롯 다이우쿠, 샬롯 오븐과 쌍둥이 관계입니다. 카타쿠리가 태어난 곳은 선상으로 밝혀졌기에 카타쿠리는 배 위에서 태어났으며 빅맘과 카타쿠리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빅맘이 젊은 시절 카타쿠리를 출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젊은 시절 록세 적단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카타쿠리가 태어난 곳은 록세 적단의 선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끼리의 살인이 잦던 록세 적단에서 무사히 살아남은 것을 보면 빅맘의 강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빅맘이 자식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서열상으로만 보면 빅맘과 페로스페로보다 낫기에 공식적으로는 빅맘 해적단의 2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편에서 빅맘 해적단 선원들의 대부분이 카타쿠리를 2인자 취급하고 있었으며 페로스페로조차도 카타쿠리만큼은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빅맘도 카타쿠리를 크게 신뢰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식적인 빅맘 해적단의 2인자는 카타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맘 해적단에서 빅맘을 제외하면 최고 전력으로 분류되는 스위트 3장성에서도 카타쿠리가 스무디 크래커보다 강하며 사실상 주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카타쿠리는 페로스페로를 제치고 빅맘 해적단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만 빅맘이 실종되자 페로스페로는 이제 페로스페로 해적단 결성인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페로스페로는 빅맘이 사망하더라도 카타쿠리에게 선장 자리를 넘겨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카타쿠리는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에 훗날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연마한다면 사왕 최고 간부들 중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의 장기는 견문색 패기로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수련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미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신체 능력, 반응 속도 등이 부족하면 말짱 도로묵이 되기에 수련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도 당연히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색 패기에서는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며 평범한 사왕 최고 간부급의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빅맘 해적단의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은 빅맘을 제외하면 음식을 모티브로 한 초인계 악마의 열매를 먹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페로스페로는 사탕, 스무디는 주스, 크래커는 과자를 모티브로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떡을 모티브로 한 열매인 초인계 악마의 열매 떡떡 열매를 먹은 떡인간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라는 이름도 일본어로 녹말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쿠리코로 추정되는 인물이기에 이름도 떡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떡떡 열매를 먹었기에 사실상 열매빨은 많이는 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떡떡 열매를 먹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며 떡떡 열매의 2차 각성에 성공하여 주변 지역을 떡으로 만들거나 떡에 불을 붙여서 공격하는 등 엄청난 활용 능력을 보여주며 역시 악마의 열매는 사람 차이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높은 수준에 올랐다고 루피와 자신을 칭찬하는 모습을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루피의 악마의 열매가 모든 열매 중 가장 사기적인 열매인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인 것이 밝혀지며 카타쿠리에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평소에는 매우 냉철하고 진중한 성격을 보이는 인물이며 기강이 해이한 빅맘 페로스페로와는 다르게 매사 신중한 성격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잃지 않으며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에 사실상 미쳐 날뛰는 빅맘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며 빅맘이 부재 중일 때 빅맘 해적단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동생을 매우 아끼며 누군가가 자신의 동생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실수를 하거나 남에게 민폐를 끼치면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고 교육을 하는 인물이기에 사실상 완벽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성격을 가졌으며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며 전투력도 출중한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인 카타쿠리도 유일하게 허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도넛을 먹을 때인데요. 카타쿠리는 얼굴이 매우 잘생겼으며 완벽한 얼굴을 지녔으나 카타쿠리의 입만큼은 인간의 입이 아닌 짐승의 입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타쿠리는 항상 두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유일하게 입을 드러내는 순간도 도넛을 먹을 때이며 안 그래도 큰 입을 쫙 벌려서 도넛을 먹는 모습은 카타쿠리의 유일한 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카타쿠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식구들에게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비밀을 들켰고 어떠한 순간에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카타쿠리도 그때만큼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험담을 하고 실망한 플란베를 보고 멘탈이 붕괴되어 전투력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쿠리의 도넛 먹방이 공개된 이후 많은 원피스 팬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는데요.
토트랜드 편이 연재될 당시 원피스는 하락세를 걷고 있었으며 빅맘은 사왕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스무디와 크래커도 사왕 최고 간부치고는 매우 적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실상 빅맘 해적단에서 빌런다운 빌런은 카타쿠리밖에 없었고 일부 시절 호평을 받은 빌런인 크로커다일, 로브루치와 비슷한 캐릭터성을 가진 카타쿠리는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너성이 공개되고 카타쿠리의 포스가 땅에 떨어졌으며 이제껏 쌓아온 모습이 모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원피스의 팬들은 오다 작가는 어디 가고 육다가 연재함? 굳이 카타쿠리를 저렇게 망가뜨린 이유가 뭐냐? 빅맘 해적단에서 유일한 정상인인 줄 알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카타쿠리의 도넛 먹방을 보고 큰 실망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는 신세계의 모든 상황을 꺾는다고 말한 뒤 자신과 적대관계인 빅맘과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빅맘의 본거지인 토트랜드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빅맘을 쓰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그 당시 패기의 2차 각성을 사용하거나 고무고무 열매의 2차 각성을 성공한 상태도 아니었기에 빅맘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루피가 빅맘과는 붙지 않았으며 빅맘 해적단 2인자인 카타쿠리가 토트랜드의 최종 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포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카타쿠리의 압도적인 견문색을 뚫지 못하였기에 카타쿠리를 단 한 방도 때리지 못합니다. 루피는 싸움 도중 각성하는 것이 자신의 주특기였기에 카타쿠리와의 대결에서도 한층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자기 스스로 옆구리를 갈아버렸고 플란베에게 욕을 먹으며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포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카타쿠리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키웁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도 나는 너를 나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강하다. 인정한다. 밀지모자. 라고 말하며 루피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하며 진지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폐왕색 패기의 충돌을 보여주며 신세계 강자들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타쿠리는 난타전을 하게 되었고 거의 동시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괴랄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카타쿠리보다 먼저 일어났고 카타쿠리가 패배했다는 사실이 토트랜드 전역에 퍼지며 루피는 사왕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명백한 상위권 강자이며 각 해적단의 2인자인 킹, 마르코, 시류, 벤베크만을 제외하면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적수가 없는 강자입니다. 다만 카타쿠리는 2인자들 중에서는 4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왕과 사왕 최고 간부들의 강함이 비례한다고 가정하면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기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로 10억을 넘는 괴물이기는 하지만 킹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대장과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시류는 훗날 미호크를 베어버릴 유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벤베크만은 소수정의 해적단에서 최고인 인물이기에 카타쿠리가 포지션상 2인자들 중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타쿠리는 2인자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였으며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인물이기에 훗날 폐왕색 패기의 2차 각성을 익히게 된다면 순식간에 2인자들 중 최강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카타쿠리는 빅맘이 사망하게 된다면 페로스페라와 함께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편에서 빅맘이 키도와 로우에 의하여 리타이어 되었으며 어쩌면 사망했을 거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으며 빅맘의 나이가 80세를 넘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살아있더라도 전투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바뀔 수도 있으며 만약 빅맘이 사망하거나 부재중이 되어버려 빅맘 해적단의 선장을 계승해준다면 카타쿠리가 선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흰수염 해적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장이 사망한 해적단이 될 것이며 마르코 다음으로 2대 사왕 해적단 선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루피에게 우호적인 인물이며 루피를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훗날 루피가 세계 정부를 부숴버릴 때 도움을 줄 가능성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다만 루피의 동맹이 자신의 어머니인 빅맘을 사실상 죽여버렸기에 오히려 루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이며 흰수염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전투력으로 보더라도 흰수염 해적단에서 흰수염을 제외하면 가장 강합니다. 또한 타 대장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띠고 있으나 마르코만큼은 흰수염이 부재 중일 때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며 사실상 부선장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견습 선원으로 지내다가 1번 대대장이 되었기에 짬밥보다는 능력을 인정받은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는 마르코가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 되어 흰수염 해적단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한 뒤 에이스가 세계정부에 넘겨져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였고 흰수염 해적단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마린포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본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해군대장 키자루는 빠른 시간 내에 선장을 쓰러뜨려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흰수염에게 레이저를 날려버렸고 흰수염은 어이 눈부시잖아 라고 말하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르코가 등장하여 키자루의 공격을 모두 막아버리고 이렇게 쉽게 킹을 쓰러뜨릴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무섭네 흰수염 해적단 이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하여 키자루에게 공격을 감행하였고 키자루에게 유효타를 입히며 키자루를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키자루와 마르코는 계속하여 맞붙었으며 마르코는 대장과 호각의 모습을 보여주며 정상결전에서 활약했습니다. 흰수염은 매우 노쇠한 상태였으며 지병까지 앓고 있었기에 사실상 정상결전이 흰수염의 마지막 무대였으며 흰수염이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도 그것을 깨달은 후 자신을 희생하여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 밀짚모자 패거리 등을 보호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고 흰수염 해적단의 대부분들은 대피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결국 사망해버렸고 전쟁은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적이라는 악을 용서할 수 없었던 아카이누는 끈질기게 흰수염 해적단, 사나 해적단을 쫓았으며 밀짚모자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루피에게 명구빵을 꽂으려던 찰나에 마르코가 등장하여 루피를 막아주었고 루피는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받았다. 이놈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다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를 상대로도 버텨내며 끝까지 루피를 지켜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도망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정상결전에서 흰수염과 에이스가 사망해버렸고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도 많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흰수염의 해적단의 세력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흰수염 해적단의 리더는 마르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사왕들과 비교하면 전투력이 약했기에 더 이상 흰수염 해적단은 바다에서 이전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진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위블이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을 닥치는 대로 초토화시키고 있었기에 날이 갈수록 흰수염 해적단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전력의 이탈, 세력의 붕괴, 위블의 공격 등으로 흰수염 해적단은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르코를 포함한 강자들이 여럿 남아있었기에 아직까지는 흰수염 해적단이 바다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은 흰수염의 세력을 흡수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염두하여 미리 흰수염 해적단의 싹을 뽑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은수염 해적단과 흰수염 해적단은 맞붙게 되었고 흰수염 해적단은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흰수염 해적단은 흩어지게 되었고 마르코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은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한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는 와노쿠니에서 백수 해적단의 최고 간부들인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빅맘과도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왕들 중 전성기 기준으로 흰수염이 가장 강했기에 흰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 마르코가 타 사왕들의 최고 간부보다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흰수염 해적단 내 간부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 흰수염 해적단 최고 간부들 중 가장 강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함께 사왕 최고 간부 중 가장 강하다고 언급되는 인물은 킹, 카타쿠리, 시류, 벤베크만이 있습니다. 마르코는 동물계 환수종 열매 세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의 모델은 불사조이기에 불사조 열매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마르코는 세세 열매를 바탕으로 매우 높은 회복력과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불다킥을 제외하면 임팩트 있는 공격이 없었기에 아쉽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일반적인 자연계 열매들보다도 훨씬 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구하기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에 마르코가 정상결전에서 능력을 드러내자 키자루와 해병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루도 마르코와 마찬가지로 세세 열매를 먹어 두 캐릭터가 종종 비교되기는 합니다.
마르코는 초파 로우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 중 한 명입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다친 생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며 현대의학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흰수염 해적단 시절에도 의사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흰수염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에도 의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해적이 부업이고 본업이 의사 아님? 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쓰러뜨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빅맘이나 카이도우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2의 세력에게 도움을 구하여 빅맘과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불사조 마르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마르코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 말하였고 로빈이 정상결전에서 널 도와준 파인애플 머리 라고 말하며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루피가 마르코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좋아하는 음식도 파인애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코는 키자루와 함께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독성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마르코는 말 끝에 항상 요이라는 말을 붙이며 말합니다. 또한 진지한 상황에서도 거의 요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 컨셉을 잡고 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샹크스는 마르코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해적단으로 들어오라고 스카우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흰수염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샹크스의 제안을 거절하며 흰수염 해적단을 지키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샹크스 정도 되는 인물이 마르코에게 지속적으로 스카우트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마르코가 매우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샹크스의 성격상 농담을 던진 것일 수도 있으나 조즈나 비스타에게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보니 마르코가 그들보다 특출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정상결전에 등장하여 에이스와 흰수염의 시신을 회수해 주었고 마르코와 함께 장례식을 치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코는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감사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상대로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과 와노쿠니에서는 킹퀸을 동시에 상대하고도 멀쩡한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과의 대결에서도 방어력만큼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력을 지닌 마르코도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붕대를 해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을 남긴 인물은 거꾸로 추측되는데요. 마르코는 대장들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에이스가 있는 처형대로 날아갔고 키자루는 저건 좀 위험하겠는데? 라고 말하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를 구출하나 싶었으나 그 순간 거프가 등장하였고 마르코를 때려서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큰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때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에 가장 먼저 합류한 캐릭터입니다. 루피는 해적왕이 되기 위해 출항한 뒤 유능한 동료들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들린 쉘즈타운에서 조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로는 해군에게 붙잡혀 있었으며 만약 루피가 외면했더라면 사망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를 외면하지 않고 아예 부패한 해군을 부숴버릴 계획을 세웠고 해군에게 묶여있던 조로를 구해준 뒤 조로와 힘을 합쳐 쉘즈타운의 부패 해군과 도끼손 모건을 처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를 자신의 첫 번째 동료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로는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부터 어떠한 동료가 들어와도 늘 전투력 2위에 위치하며 부선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특히 우섭이 루피와 갈등을 빚은 후 해적단을 탈퇴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부선장다운 포스를 보여주며 밀짚모자 일당의 기강을 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해적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조로는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돈이 필요했고 조로는 해적을 잡아서 해군에 넘긴 뒤 현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해적을 잡으면서 수련도 할 수 있었기에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는 해적 사냥꾼으로 꽤 이름을 날렸는데요. 원피스 초반부에서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루피는 알아보지 못하였으나 조로만 알아보는 모습을 보였으며 발라티에서 돈클리크 해적단의 수하 한 명은 세계 제1의 거모와 해적 사냥꾼 롤로노와 조로의 대결이라니 라고 말하며 조로와 미호크를 동일시하여 부르기도 할 만큼 조로를 고평가해 주었습니다.
미호크는 조로가 뛰어넘고자 하는 대상이자 조로의 스승입니다. 조로와 미호크는 발라티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를 보자마자 알아차린 뒤 승부를 요청했고, 미호크는 조로를 애송이 취급하며 매우 작은 칼로 승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덤볐으나 미호크에겐 닿지조차 못하며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호크에게 덤비는 근성을 보여줬고, 패배가 확정된 이후에도 등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리며 미호크의 흑도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큰 인상을 받은 뒤 내 이름은 주라큘 미호크, 너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고 더욱 강해져라. 난 앞으로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 이 검을 넘어서봐라. 이 미호크를 뛰어넘어봐라. 롤로노와 조로 라고 말하며 조로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도전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로는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뒤 미호크를 다시 찾아가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호크는 조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었고, 검술과 패기를 가르쳐주며 조로를 2년 만에 사체관급 강자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미호크는 진지하게 조로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승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쿠이나는 조로의 어릴 적 친구이자 조로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조로는 원래는 세계 제1의 검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고 진지하게 검술을 수련하는 캐릭터도 아니었습니다. 조로는 그저 취미로 도장 깨기를 하기 위하여 검술을 했을 뿐 검술에 큰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무 도장이나 들어가서 도장 깨기를 신청하였고, 그곳에서 쿠이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쿠이나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에게 무참히 털려버렸고 쿠이나를 뛰어넘기 위하여 검술을 열심히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쿠이나와 함께 검술을 수련하며 매우 가까워졌고,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제1의 검호가 되는 거야 라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쿠이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며 사망해버렸고, 조로는 그 이후부터 쿠이나의 목까지 최선을 다하며 세계 제1의 검사가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우연히 타시기를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죽은 쿠이나로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시기가 안경을 벗으며 쿠이나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조로는 타시기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끼며 타시기를 은근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펑크 하자드에서 타시기가 모네에게 얻어맞고 있자 조로가 나타나서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타시기도 세계 제1의 검호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에 추후 조로와 타시기가 맞붙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조로와 타시기가 결혼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조로는 수많은 명대사를 가지고 있으며 밀짚모자 일당에서 가장 간지나는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늘 꼽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로가 가장 돋보인 장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조로는 쓰러진 루피를 공격하려는 쿠마를 막아서며 차라리 자신을 공격하라고 말하였고, 쿠마는 조로의 낭만에 반하여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죽을지도 모를 만큼 강한 충격파를 맞았으나 찍소리도 안 내고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쌍디가 조로를 발견하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자 조로가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방영된 이후 원피스를 모르는 사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알 수 있으며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나니모 마카타는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조로의 명대사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로는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손꼽히는 길치입니다. 조로는 간단한 길도 외우지 못하며 작중 초반에는 메리오에서도 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해군기지로 침투하였을 때도 혼자만 길을 잃어서 전력에서 이탈된 적이 있으며 로그타운에서도 혼자 길을 잃어버려 주변을 서성거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로는 배에 타고 있을 때도 배가 좌회전을 하는지 우회전을 하는지 구분을 못하며 차를 타고 있을 때도 국도를 지나는지 고속도로를 지나는지 구분을 못합니다. 또한 스카이피아에서는 나미가 부상을 입어 한시라도 빨리 선박을 찾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조로는 기록 지침을 보지 않고 구름을 보고 가면 된다 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고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나미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짚모자 일당 동료들은 조로에게 너 혼자 숲에 들어가면 3걸음만 가도 바로 미아가 되잖아 라고 말하며 조로를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루피를 제외하며 원피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에 최초로 가입한 루피의 첫 번째 동료이자 루피를 상회하는 간지를 가지고 있기에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작중 초반부터 쭉 인기 투표에서 3위 안에 들었으며 인기 투표에서 조로를 꺾은 캐릭터는 루피, 로우, 에이스밖에 없는 것을 보면 조로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 조로, 쌍디와 함께 루조상으로 묶이며 원피스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조합으로도 분류되곤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로우에게 인기 투표에서 계속하여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조로는 폐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에서도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는 루피와 조로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신성들 중에서도 키도와 루피를 제외하며 폐왕색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기에 훗날 조로가 초신성들 중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무장색 패기의 경지도 매우 높기에 카이도우에게 타격을 줄 만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으며 미호크급은 아니지만 흑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견문색 패기도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이기에 패기의 경지만 놓고 보면 루피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유도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원피스가 완결할 때 즈음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수련을 하기 위하여 미호크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스승을 베어버리는 그림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로가 아닌 다른 인물이 미호크를 베어버린 후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그 인물과 조로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 시점에서 미호크를 베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캐릭터는 시류입니다. 시류는 현 시점 가장 뛰어난 검사이며 발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 중 한 명으로 예측되는 티치의 오른팔이기에 조로와 대결 구도도 잡혀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조로가 훗날 미호크를 꺾은 시류를 베어버리고 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와 레일리는 공통점이 많은 캐릭터이며 많은 독자들은 조로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가 레일리라고 추측합니다. 조로와 레일리는 둘 다 눈에 상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로와 레일리의 공통점은 해적왕의 부선장이라는 점, 해적왕의 해적단에서 가장 먼저 합류한 캐릭터라는 점, 해적왕과 이스트블루에서 만났다는 점, 초록색을 연상시킨다는 점, 타 사왕 최고 간부와 비교하였을 때 독보적인 무력을 가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서 조로를 구해준 전적도 있기에 조로는 레일리에게 은혜를 받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일부 시절만 하더라도 양쪽 눈이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와 2년의 수련을 가진 이후 왼쪽 눈에 세로로 일자 흉터가 생겼습니다. 조로가 미호크와 2년간 수련하면서 눈을 잃을 만한 강자와 싸운 적이 없기에 조로가 스스로 눈에 상처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스스로 상처를 낸 유력한 이유로는 견문색 패기를 높은 경지로 수련하기 위함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세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독자들은 눈을 잃은 게 아니라 패션이다, 위기 상황 때 눈 뜨면서 각성하는 연출 나올 듯 등의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다 작가는 전형적인 해적의 모습인 안대를 착용한 해적은 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에 조로가 안대를 차고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루피와 조로는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는 조로 그 녀석이라면 앉아, 조로가 맡아주면 안심이지 와 같이 조로를 신뢰하는 듯한 말을 자주 하며 조로는 늘 루피의 기대에 부응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로도 그 녀석 바보 같지만 우리의 선장이다, 선장의 기강이 무너진 해적단은 유지될 수가 없어, 루피 그 녀석은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와 같이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늘 조로의 기대에 부응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절부터 루피가 보스, 조로가 2인자를 늘 잡아오며 사실상 밀짚모자 일당의 전력의 구활은 루피와 조로라는 것이 꾸준히 연출되어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